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빛나는 별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서 긴 테이블 주위에 촛불과 값비싼 꽃 장식이 어우러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배경으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아버지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남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맞은편에는 민호의 부모님, 영미 여사님이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 계시고 동욱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다. 동생 민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흥분한 기색을 보였고 민호의 형과 형수가 조용히 와인을 홀짝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모와 삼촌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며 방 안을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8년, 민호와 내가 결혼한 지 8년째였다.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 8년, 그의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커리어를 응원하고 머릿속에서 속삭이던 작은 목소리를 무시한 8년.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처음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와인 잔을 들고 포크로 가볍게 두드리며 수정처럼 맑은 소리를 내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족이 함께 모인 게 정말 의미 있어요. 어머니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아마도 민호가 로맨틱한 말을 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모든 시선이 쏟아지니 볼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모두에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8년 전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파트너십, 함께 삶을 쌓아온 시간,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차가움, 따뜻한 말 아래 숨겨진 냉기가 느껴졌다. 배가 조여들었지만 그 느낌을 애써 밀어냈다. 그 8년 동안 나 자신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민호의 미소가 더 커졌지만 눈동자는 공허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필요와 목표, 미래에 대해 영미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헌신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할 거라 기대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꼼짝 않고 앉아 민호를 지켜보고 계셨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 기념일에 여기 모두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지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다란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민호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클립으로 고정된 두꺼운 서류 더미를 꺼내 흰 테이블보 위로 밀어내 접시 바로 앞에 멈추게 했다. 지은아, 난 이혼하고 싶어. 그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여전히 그 끔찍한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다.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배경음악이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맨 위에 굵은 검은 글씨로 지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가 헉소리를 냈다. 어머니의 손이 입으로 올라갔다. 영미 여사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 못한 듯 했다. 아버지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민호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그게 보였다. 내가 울기를 기대했다. 애원하기를. 모두 앞에서 무너지기를, 그에게 병적인 만족과 권력을 주기를.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맹렬한 분노. 어떻게 감히 여기서 모두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 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랜 순간 동안 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안에 무언가가 얼음처럼 차갑고 완전히 차분해졌다. 나는 의자 옆에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몇 주 동안 들고 다녔던 폴더를 찾았다. 절대 쓰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했던 것, 떨리는 손의 폴더가 무겁게 느껴졌다. 민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눈물과 애원을 기대했으니까. 나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천천히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흰 테이블보 위로 밀었다. 첫 번째 사진이 영미 여사님 앞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이 커졌다. 이미지를 바라보고 민호를 올려다보는 표정이 순수한 공포와 배신으로 물들었다. 그녀가 너무 빨리 일어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민호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 쳤다. 민호를 처음 만난 건 9년 전 9월의 화요일 오후였다. 화요일이 내 행운의 날이라고 믿던 시절이라 기억난다. 지금은 행운의 날 같은 건 없다는 걸 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날만 있을 뿐. 아버지가 우리 가족 건설회사 김건설을 대표해 서울 시내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나를 보냈다. 김건설은 아버지의 30년 꿈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세워진 회사로 주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 중 하나였다. 나는 23살, 대학에서 경영학 학위를 막다고 아버지에게 진짜 책임을 맡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컨퍼런스는 지루했다. 수백 명의 양복 차림 사람들이 계약과 건축 규정, 이익률에 대해 떠들어댔다. 커피 테이블 옆에 서서 졸음을 쫓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딪혔다. 뜨거운 커피가 손에 튀었다. 아, 맙서사, 죄송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였다. 이민호, 키 크고 검은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값비싼 차콜 정장을 몸에 딱 맞게 입은 남자. 밝은 파란 눈이 미소 지을 때 반짝였고 그는 그 붐비는 방에서 나만 보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바보같이 굴었네요. 그가 냅킨을 집어 내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화상 입으신 건 아니죠? 얼음 가져올까요? 아,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볼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민호예요. 이민호. 그가 커피가 다 닦였는데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이런 지루한 컨퍼런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실 줄이야. 나는 웃었다. 손을 빼며. 김지은이에요. 일 때문에 왔어요. 그의 눈이 밝아졌다. 김건설의 김씨. 아버님이 김태호 사장님이시죠? 네,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아세요? 알다마다요. 민호가 말했다. 부동산과 건설 업계에서 김건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은 전설이시죠. 맨손으로 회사 세우시고 절대 지름길 안 타시고 직원들 존중하시고. 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니 내 마음이 더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일에 대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위대한 걸 세우는 꿈에 대해 말했다. 나는 아버지 도와 일하는 것, 그냥 사장딸이 아닌 걸 증명하고 싶은 것, 건축과 디자인 사랑에 대해 말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 그는 내 번호를 물었다. 망설임 없이 주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첫 데이트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 꽃을 보냈다. 장미 2다스의 카드에는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여성을 위해 라고 적혀 있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나는 공주가 된 기분이었다. 두 번째 데이트는 일몰의 서울 상공 헬리콥터 비행. 세 번째는 주말 제주 리조트 여행. 모든 게 너무 빨랐다. 영화 같은 로맨스.
2개월 사귄 후 민호를 부모님 집 일요일 저녁에 데려갔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였다. 어머니는 즉시 그를 좋아했다. 요리 칭찬하고 정원 감탄하고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녁 내내 조용히 민호를 주시했다. 민호가 가고 나서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저 녀석 조심해, 우리 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완벽하고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나를 여왕처럼 대해줘요. 그게 바로 걱정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남자들은 대개 그래? 게다가 우리 회사에 대해, 계좌에 대해, 자산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거 봤어. 내가 아닌 다른 걸 노리는지도 몰라. 나는 아버지가 과잉보호라고 화를 냈다. 딸이 자라 사랑에 빠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금 와서야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민호는 만난 지 11개월 만에 프로포즈했다. 첫 데이트 했던 그 레스토랑에서 식당 전체 앞에서 무릎 꿇고 모두가 박수 쳤다. 반지는 거대했다. 가짜처럼 보일 만큼 큰 다이아몬드, 하지만 진짜였다. 엄청난 돈을 썼을 텐데. 나는 2번 생각 없이 예스라고 했다. 약혼 파티에서 아버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즉시 결혼식 계획을 시작했다. 민호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공식 방문했다. 영미 여사님이 비싼 와인을 가져와 며느리를 맞는 기쁨을 말했다. 동욱 사장님은 딱딱한 악수와 가족 유산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결혼식은 10개월 후였다. 거의 7천만 원이 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 냈다. 민호 가족은 부유했는데도 절반 가까이 안 냈다. 그때는 돈이 중요치 않았다.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인생 최대 실수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결혼 첫 해는 좋았다. 완벽은 아니지만 작은 문제는 정상이라고 스스로 설득할 만큼. 모든 부부는 가끔 싸우지 않나. 남편이 일 스트레스 풀려고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건 보통이지. 민호와 나는 서울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1천만 원을 주셔서 다운페이먼트 도왔다. 민호 부모님은 비싼 도자기 세트를 주셨다. 거의 안 썼지만. 나는 집 꾸미고 새 레시피 배우고 민호 비즈니스 친구들 위한 디너 파티 주최하며 행복했다. 하지만 서서히 작은 변화가 왔다. 민호가 내 외모에 더 코멘트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움되려는 줄 알았다. 그 드레스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이지 않아? 아침에 준비 중에 말했다. 내려다보니 드레스 잘 맞았다. 아니라고 생각해. 도와주려는 거야. 그가 이마에 키스하며. 최고로 보이고 싶지? 특히 비즈니스 이벤트 가면 아내들 눈에 띄잖아. 그래서 드레스 갈아입었다. 다음번엔 다른 걸 골랐다. 새 옷 사기 전에 그의 의견 물었다. 2년 차엔 코멘트가 심해졌다. 허리 쪽이 좀 부드러워졌네. 파자마 갈아입을 때 말했다. 얼굴이 타는 듯 했다. 결혼 후 5kg 쪘다. 결혼 생활 안정되면 보통이잖아. 헬스장 다니는 게 어때? 그가 제안. 내 동료 아내가 다니는 시내 좋은 곳 있어? 회원권 사줄게. 헬스장 가입했다. 싫어도 주 4회 갔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충분치 않았다. 아직 헬스장 다니고 있지. 그가 나를 위아래 훑으며. 변화가 안 보이네. 3년 차엔 민호가 늦게 들어왔다. 9시가 10시, 10시가 11시. 어떤 밤엔 자정 넘어서야 왔다. 일 큰 프로젝트야. 중요한 클라이언트. 이해하지? 우리 미래를 위해 믿었다. 믿고 싶었으니까. 저녁 만들고 몇 시간 데워두었다. 대부분 혼자 먹고
그의 접시 싸서 냉장고에. 때론 먹고 때론 클라이언트랑 먹었다고. 결혼 생활이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영미 여사님이 자주 방문했다. 처음엔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민호 편이었다. 민호가 내가 아버지 사무실에서 시간 많이 보낸다고 하던데 어느 오후 차 마시며 프로젝트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내 자리는 남편 지지하는 거야. 영미 여사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눈엔 미소 안 닿아. 민호가 커리어 쌓고 있어? 집에서 내가 필요하지. 아버지랑 사업놀이 하러 다니지 말고. 목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삼켰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기어, 그녀가 내 손 패팅. 내 결혼 생각하는 거야? 남자들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느껴야 해. 그녀가 가고 민호가 와서 거의 똑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가 우리 대화 보고하는 걸 깨달았다. 4년 차엔 나 자신을 못 알아봤다. 민호 기쁘게 하려 7kg 뺐다. 그가 승인한 옷만 입었다. 친구들 일부 안 봤다. 나쁜 영향이라고. 아버지 도와 시간 줄였다. 민호가 김건설보다 나를 덜 신경 쓴다고 불평해서. 여전히 부족했다. 왜 수아처럼 못해? 어느 밤 민호가 말했다. 수아가 누구예요? 내 비서. 항상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하고 비즈니스 디너에서 말 잘해. 내가 배울 게 있어. 이름 부르는 방식에 배가 꼬였다. 하지만 밀어냈다. 더 노력했다. 요리 클래스 다니고 고급 요리 배웠다. 부동산 책 읽고 민호 일에 대해 지적으로 말할 수 있게 더 비싼 옷 사고 메이크업 시간 더 썼다. 하지만 민호는 더 멀어지고 잔인해졌다. 아버지가 아직 회사 포지션 안 주네. 5년 차 어느 밤 결혼 5년인데 나를 외부인 취급해. 민호는 부동산이고 건설 아니잖아요. 조심스레.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민호가 쏘아붙였다. 존중 안 해. 그의 소중한 사업 믿지 않아. 보호하려는 거예요. 돈 보호하려는 거지. 민호가 쓰게. 너랑 결혼하면 가족 사업 일부가 될 줄 알았어. 기회, 파트너십, 투자. 하지만 아버지가 꽉 쥐고 있네. 그제야 9년 전 일요일 저녁 아버지가 본 게 이해갔다. 민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내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 사랑한 거지? 6년 차엔 민호가 친절한 척 그만뒀다. 오랜 가면이 벗겨지고 밑에 숨긴 쓰라림, 분노, 돈 집착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이기적인 늙은이야. 부모님 집 일요일 저녁 후 집으로 가며 핸들 쥔 손마디가 하얗게.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 지쳐서. 왜? 사실이잖아. 민호가 되쏘았다. 6년 가족인데 진짜 기회 안 줘. 거래에 안 끼워. 투자자 소개 안 해. 관리직도 안 고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모든 게 뭐? 조용히 물었다. 대답 안 했지만 둘 다 알았다. 나랑 결혼한 소용이 가족 돈과 사업 접근 안 되면? 나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 보냈다. 실제 일 도와서, 그리고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빈 타운하우스 피해서. 아버지는 직접 묻지 않았지만 나 보는 눈에 걱정이 보였다. 피곤해 보인다. 우리 딸 하시며. 먹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민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메시지였다. 수아에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지은은 늦게 올 거야. 8주년 만찬에서 이혼 선언할게. 가족 앞에서 그녀가 무너지는 꼴 봐야 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2년간의 메시지, 사랑 고백, 계획. 내 할머니 목걸이 판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 부모님 선물도. 더 파보니 김건설 이름 이용해 사기쳤다는 증거. 투자자 속여 돈 뜯고 사라짐. 나는 변호사 친구 혜진을 불렀다. 이 메시지만으로도 이혼 근거야?
범죄야. 더 필요해. 모든 거짓, 도둑질, 더러운 거래. 혜진이 웃었다. 정에 사랑하는 변호사의 미소. 이틀 후 사설탐정 박정수와 만났다. 50대 짧은 키에 날카로운 눈에 노련한 여자. 남편분 엉성하네요. 이런 남자들 항상 그래?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흔적 남겨? 2주 만에 폴더 가득 증거. 민호와 수아 키스 사진, 호텔 들어가는 거, 2년치, 비밀 신용카드 3천만 원 빚, 우리 공동 계좌에서 조금씩 갚음. 목걸이, 선물판 영수증. 최악은 사업 사기. 가족 이름 이용해 투자자 속였어요. 18개월 동안 2억 원 이상 구토 날 것 같았다. 아버지 평판 30년 쌓은 걸 파괴하다니. 더 있어요. 대화 녹음, 민호 목소리. 부모님 바보야, 특히 어머니. 완벽한 아들 생각해. 내가 한 일 반만 알아도 미치겠지? 아버지는 그냥 퇴역은행원. 유산만 기다려. 수아 웃음. 지은은 한심해.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며 애써. 만찬에서 이혼 서류 주면 울고 빌겠지? 그 가족한테서 이기는 기분. 녹음 껐다. 완전히 무감각. 이제 뭐 할 거예요, 정수가. 만찬 갈 거예요. 이 모든 걸 들고. 8주년 만찬날 2시간 준비. 민호가 수년 비판한 몸에 딱 맞는 붉은 드레스. 메이크업 세심히, 머리 부드러운 웨이브. 어머니 졸업 선물 다이아 귀걸이, 거울에 비친 건 오랜만에 본 강한 여자. 민호는 게스트룸에서 나와 나를 거의 안 봤다. 준비됐어? 핸드폰 확인하며. 아마 수아 문자. 준비됐어. 가방 무거웠다. 안엔 모든 증거. 우리는 침묵 속의 레스토랑으로 갔다. 민호 흥분한 듯 속으로 웃음. 그의 승리 순간이라 생각한 모양. 도착하니 가족들 앉아. 어머니 손 흔들고 아버지 걱정 어린 눈으로. 영미 여사님 미소, 동욱 사장님 엄격. 모두 아름답게 차려입고 사랑 축하 기대. 디너 끝나고 민호 일어섰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혼 서류 꺼내. 지은아, 이혼하고 싶어. 방고요. 나는 폴더 꺼내 사진 놓기 시작. 첫 사진 영미 여사님 앞. 딸들 애인 수아예요. 2년 됐어요. 은행 내역, 영수증. 도둑질 했어요. 할머니 목걸이, 부모님 선물 팔아 그녀에게. 아버지 분노로 붉어짐. 사기 문서. 2억 원 이상, 메시지. 민호가 어머니 바보, 아버지 무용, 나 한심하다고. 영미 여사님 울며 일어나 민호 뺨 때림. 어떻게 감히. 동욱 사장님 혐오, 아버지 직업 3번 제안했는데 거절했지? 다 주길 바랐어. 민호 변명 지은 탓. 동욱 경찰 부르거나 서류 사인하고 돈 갚아. 민호 1시간 주고. 부모님 나감. 나 혼자 변호사와. 민호 사인. 항상 선택 있었어. 너가 거짓, 배신, 도둑 선택한 거야. 3개월 후 민호 모든 걸 팔아 돈 갚음. 부모님 말 안함. 수아 떠남. 나는 치유. 어머니와 이탈리아 여행, 치료, 친구 재연결. 6개월 후 이혼 컨설팅 사업 시작. 첫 클라이언트 나 같은 여자. 더 나을 자격 있어? 1년 후 커피숍. 남자 자리 비었나요? 진짜 미소. 책 이야기 1시간. 번호 물어. 망설였지만 생존한 나, 강해진 나, 좋아요. 집 가며 느꼈다. 희망. 민호가 나를 부수려 했지만 자유 줬다. 의도치 않은 최고 선물.